그날 새벽 저는 203번으로 불렸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지고 번호만 남았습니다. 첫날 저는 새벽 4시 비상등 아래에서 락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3도 잠겨 있었죠. 이곳에서는 모든 게 시간표대로 움직이더군요. 간밤에 돌아가신 옆 침대 어르신의 침대는 하얀 시트만 남겨두고 비어 있었어요. 새벽 3시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었는데 아침이 되니 그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제 이름은 번호로 불렸습니다. 203호실 박선아 어르신. 24살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벽시계 초침이 딱딱 울릴 때마다 제 가슴도 따라 뛰었죠. 시계 바늘은 정확했지만 제 시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카세트 라디오를 꺼냈어요. 딸 윤미가 마지막에 넣어준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심심하지 말라고. 예전에 좋아하시던 음악 들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윤미는 제가 90년대 발라드를 즐겨 듣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라디오 다이얼을 살짝 돌렸더니 주파수 잡음이 지직거렸습니다. 그 사이로 진행자 목소리가 스며들었어요. 새벽 4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90년대 추억의 팝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맞아요. 내 시간이 필요해.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고무신처럼 꾹꾹 눌려왔어요. 밤 근무자들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집 열쇠를 만졌어요.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하나가 제 유일한 증거였죠.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간호조무사였을 때 저는 환자들에게 이름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박미옥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드렸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203이었습니다. 침상 번호가 곧 제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노래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들었던 곡이었죠.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거실에서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던 오후들,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여기서 내 시간을 지키겠어요. 벽시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제 결심도 단단해졌어요. 82살이지만 아직 포기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0년간 다른 사람을 돌봤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다른 환자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저만의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저는 그 멜로디에 제 마음을 맡겼어요. 203이 아니라 박선아로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번호가 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요. 아침 6시 스피커에서 구호처럼 울리는 방송이 시작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6시였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분 단위로 정해져 있더군요. 6시 기상 6시 30분 세면 7시 아침 식사. 마치 군대 같았어요. 세면장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앞에 계신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줄을 서서 얼굴을 씻게 됐나?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언제든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게 순서대로여야 했거든요.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제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식판이 스치는 금속성 소리가 귀를 찔렸습니다. 재촉되는 숟가락 소리 사이로 저는 박선아 어르신이 아니라 203이 되어 있었죠. 203 식사 시간입니다. 젊은 간병인이 말했어요. 다방 커피잔 같은 얇은 머그컵에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겨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선아야 커피 한 잔 더.
남편 박종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원두를 갈아서 끓였었죠. 아침마다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었는데 지금은 번호표를 목에 걸고 줄을 서야 해요. 203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플라스틱 카드를요. 오전 9시 프로그램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색종이 접기라더군요. 학접기를 해보세요. 치매 예방에 좋답니다. 20대 사회복지사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환자를 씻기던 기억으로 움직였어요. 30년간 간호조무사였던 제 손은 학보다는 거즈를 감는 게 익숙했습니다. 혈압 재고 주사 놓고 환자 몸을 닦아드리는 일 말이에요. 지금도 그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어요. 203 어르신 따라 해보세요. 제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저는 작게 말했어요. 네, 박선아 어르신. 학 한 마리 완성해 보세요. 색종이를 접으면서 옆자리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철수인데 여기서는 108이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번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점심시간 전 라디오를 품에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수신 다이얼을 살짝 돌려서 제가 좋아하는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카세트 버튼을 딸깍 눌렀더니 90년대 팝송이 흘러나왔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였어요. 점심시간 딸 윤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적응 어때? 밥은 맛있고? 안전해. 저는 짧게 답했어요. 사실은 존엄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미는 직장인이라 바쁜데 쟤 때문에 더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간병인들이 친절하시죠? 네, 다들 좋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친절하긴 했지만 저를 박선아가 아니라 203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자 지훈이도 저런 나이였을 텐데. 올해 6살이니까요.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지훈이가 3살 때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먹고 할머니 솜씨라며 엄지를 치켜들던 모습이요. 그때 저는 박선아 할머니였어요. 번호가 아니라요. 박선아 어르신 약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일어났어요. 주머니 속 집 열쇠가 덜컹거렸죠.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희망의 신호 같았어요. 번호가 된 제 이름 사이로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작은 소리들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와 열쇠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직 박선아가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적응이라는 단어가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간병인들은 말했습니다. 박선아 어르신 많이 적응하셨네요. 간호사는 차트에 적었어요. 환자 상태 양호 시설 적응 중. 딸 윤미도 전화해서 물었죠. 엄마 이제 적응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적응한다는 건 제가 사라진다는 뜻이라는 걸요. 오전 프로그램에서 색종이를 접지만 제 손은 여전히 환자를 씻기던 기억으로 접혔습니다. 거즈 감는 법, 혈압 재는 법, 침대에서 몸을 돌려드리는 법. 30년 동안 몸에 밴 기억들이 손가락 끝에서 살아 움직였어요. 박선아 어르신 참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진짜 제 손재주는 거즈 감기와 혈압 재기였거든요. 학 1000마리를 접는 것보다 한 명의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가요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사랑했지만 이제는 안녕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면 남편 종수 생각이 났어요.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시간이 되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와 함께 듣던 노래들이었어요. 신혼 때 작은 라디오로 들었던 멜로디들, 아이 키우며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거만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발자국 소리와 호출벨이 뒤엉켰죠. 복도를 오가는 간병인들의 고무신 소리가 꾹꾹거렸고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어요. 2층에서는 치매 할머니가 밤새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심야 시간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죠.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 외로워요. 3층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새로 입소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며 훌쩍거리고 계셨죠. 저는 그분을 보며 제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는 적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집을 그리워하는 제 모습을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대화가 새어나왔어요. 203호실 박선아 씨 장근병동 검토 대상에 올려놓을까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죠. 가족 면회도 잘 오시고. 하지만 자꾸 라디오 들으려고 혼자 돌아다니시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장근병동이라니. 그것은 곧 제 자유의 영구 봉인이었어요. 제 주머니 속 집 열쇠가 갑자기 1000근짜리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바닥을 얼려버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장근병동. 그 말은 곧 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박선아가 아니라 영원히 203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라디오 들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하더군요. 제가 유일하게 박선아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라디오의 잡음 사이로 진행자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잃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만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절대 잃지 않을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윤미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적응한다는 건 제가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이라는 걸요. 집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로 꽉 쥐었어요.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증거를, 제가 박선아라는 증거를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라디오에서 자장가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지만 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근병동에 가면 정말 끝이니까요. 장근병동이라는 단어가 제 영혼을 흔들어 깨운 뒤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지워버리는 일에 순순히 당할 수는 없다고요. 30년간 다른 사람을 돌봐온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6시 기상 방송이 나오자마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처음에는 10걸음도 힘들었지만 사흘째부터는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운동 좋아하세요? 아침 근무 간호사가 물었죠. 네, 제 다리를 믿고 싶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제 다리로 걸어서 이곳을 나가야 하니까요. 라디오를 들으며 달력에 약 시간, 운동, 샤워 시간을 제 손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기록했어요. 간병인이 왜 그런 걸 적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관리한다는 증거였거든요.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살기 위한 준비였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딸깍 바꿔가며 제가 좋아하는 90년대 발라드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고 미안해라는 가사가 나올 때 저는 남편 종수를 떠올렸어요. 그가 생전에 선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라고 했잖아, 여보.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 주치의와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여기 오기 전에 30년간 간호조무사를 했어요. 제 몸 상태 정도는 제가 압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방문 돌봄과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 집 열쇠가 마치 태양처럼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온도를 갖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윤미가 정기 면회를 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많이 좋아 보여요. 여기서 지내는 게 안전하잖아요. 윤미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나를 지키는 방식을 내 안심과 맞춰보자. 무슨 뜻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문 돌봄을 받을게. 대신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번호가 아니라 박선아로 살고 싶단다. 윤미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정말 괜찮을까요? 혼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게 만들 거야. 그 순간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제는 운명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윤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전과 존엄 둘 다 지키면서 말이야. 윤미는 제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방문 돌봄 알아볼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겼다는 걸요. 적응이라는 덫에서 벗어났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집 열쇠를 베개 밑이 아니라 목에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밤 12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라는 제목이었죠. 맞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벽식에 초침이 딱딱거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시간을 되찾기 위한 승리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거든요.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다시 선언했습니다. 203이 아니라 박선아로 당당하게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시간으로요. 퇴소 서류에 도장이 눌릴 때 제 라디오에서 옛팝 발라드가 흘렀습니다. 이제야 자유야라는 가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박선아 어르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불려서 정말 기뻤어요. 번호가 아니라 박선아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박선아님, 집에 가서도 라디오 잊지 마세요. 저는 라디오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108 아니라 김철수 할아버지도 곧 집에 가시길 바라요.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3주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어요. 대문 옆 화분에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가 가득했습니다. 집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에 걸린 열쇠를 꺼내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서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집이 저를 다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문고리를 돌리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로 제 집 냄새, 제 삶의 냄새였죠. 현관에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거실에 낡은 소파, 식탁 위에 꽃무늬 보자기, 남편 사진이 놓인 장롱.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첫날 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소리인데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방 커피잔에 직접 커피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제 손으로 끓인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쓰면서도 달콤한 그 맛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203이 아니라 박선아로 살아있다는 증거요. 라디오를 부엌 식탁 위에 놓고 켰더니 시계 초침과 완벽하게 박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제 시간이 돌아온 거였어요. 이튿날 오전 딩동. 방문 요양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열쇠를 쥔 채 당당하게 걸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소영 요양보호사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영 씨는 30대 초반에 젊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제 약 시간을 체크하고 간단한 운동을 도와주며 집안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저를 어르신이 아니라 박선아 님이라고 불러준 것이었어요. 박선아 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저녁이 되자 윤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게 만들었어.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도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직접 끓인 진짜 커피 줄게. 미역국도 끓여줄 테고. 손자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라디오로 음악 들려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 들려줄게. 그날 밤 손자와 영상통화를 마친 뒤 저는 라디오 볼륨을 한 칸 낮췄습니다. 초침 소리와 빗소리, 제 호흡이 같은 템포로 어우러졌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까지 더해져서 제 시간이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온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90년대 그 시절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 모습을 다시 찾았어요. 잃었던 제 시간은 이제 완전히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방문 돌봄과 제 결정 사이에서 찾은 아름다운 균형이었어요. 안정과 존엄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고 둘 다 지킨 결과였죠.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박선아로 당당히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자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라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진짜 제 시간이에요.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안정과 존엄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